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백과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하고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밤에 운전하기가 부쩍 힘들어지셨나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적응이 느리거나 눈이 시큰거리고 뻑뻑해서 불편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뭐 하시면서 눈 건강 문제를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 눈은 이제 다 됐나 보다 하고 한숨 쉬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눈 건강 악화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천만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눈에도 변화가 오지만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하며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답니다. 우리 눈은 생각보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하려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 건강은 단순히 잘 보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맑고 선명한 시야는 세상을 즐기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이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꼭 필요하죠. 눈이 불편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괜히 마음까지 우울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 길을 걷다 넘어지는 일까지 생길 수도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눈 건강을 꽉 잡고 100세까지 맑고 선명한 시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7가지 황금 비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7가지 황금 비법으로 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소중한 눈을 지키는 첫 번째 비법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눈을 위한 황금 식단입니다. 우리 눈은 빛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아주 섬세한 기관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역할을 잘 해내려면 필요한 영양소들이 충분히 채워져야 한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눈세포를 보호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눈 친화적인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해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는 우리 눈의 핵심 부위인 황반,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곳에 잔뜩 모여 있어요. 마치 눈에 쓰는 천연 선글라스처럼 해로운 빛과 나쁜 활성산소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나이가 들면 황반 색소가 줄어들어 황반변성 같은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니 꾸준히 챙겨 먹는 게 필수랍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푸른 잎채소와 색깔 있는 과일들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훌륭한 보고라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몸에 더 잘 흡수될 거예요. 옥수수, 파프리카, 오렌지 같은 노란색, 주황색 등 색깔이 다양한 채소들을 골고루 드시면 더욱 좋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는 눈 망막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에요. 특히 DHA는 눈 세포막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눈이 뻑뻑하고 건조할 때도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등푸른 생선이 부담스럽다면 식물성 오메가3나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멸치 등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꼭 드시는 걸 추천해요. 구이나 찜으로 맛있게 즐겨보세요. 아마씨유, 들기름, 호두 등 식물성 오메가3도 있으니 샐러드, 드레싱 등으로 활용해보세요. 비타민 A, 비타민 A는 시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요. 밤눈이 어두워졌다고 느끼신다면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들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당근, 호박, 고구마, 계란 노른자가 그 예인데요. 꾸준히 드셔서 눈의 피로도 줄이고 밤에도 시야를 밝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아보세요. 비타민 C와 E, 아연, 이 3가지 영양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눈세포를 나쁜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주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안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항산화 삼총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면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답니다. 비타민 C는 감귤류, 브로콜리, 딸기 등에 많아요. 비타민 E는 견과류, 씨알류, 아보카도 등에 많아요. 아연은 굴, 붉은 고기, 콩류 등에 많아요. 순 섭취도 좋은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눈이 건조해지는 것도 줄여줄 수 있답니다. 하루에 컵으로 8잔 이상,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목마르지 않아도 마셔야 하나요? 네, 맞아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게 좋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눈물 분비도 줄어들어 건조함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2번, 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스마트폰과 PC 사용 줄이기, 그리고 올바른 자세가 중요해요. 요즘 시대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시니어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유튜브 보시다가 눈이 쉽게 피곤해지는 경험 많으시죠? 올바른 생활 습관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오래도록 건강한 눈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해요. 20-20-20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20분 사용했다면 20초 동안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규칙이에요. 이렇게 하면 눈의 초점 근육이 쉬면서 피로가 풀린답니다.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는 것도 좋고요.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눈의 피로도를 확 줄일 수 있으니 꼭 실천해보세요. 다음으론 의식적으로 눈 깜빡이기입니다.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이 금방 건조해지죠. 의식적으로 자주 눈을 깜빡여서 눈물이 잘 나오게 하고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해요. 적절한 조명과 거리 유지도 중요해요.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화면과 눈 사이는 최소 30cm 이상 거리를 두고 화면은 눈높이보다 살짝 아래에 두는 게 좋아요.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우고 화면 밝기도 적절히 조절해서 눈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특히 어두운 곳에서 작은 화면을 오래 보는 습관은 눈 건강에 최악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다음으론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스마트폰이나 PC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눈을 피곤하게 하고 망막에 해로울 수 있어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눈이 피곤할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쉬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눈 주변을 찜질해주는 것도 정말 도움이 돼요. 눈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답니다. 세 번째로 눈을 깨우는 간단한 운동인 눈 스트레칭을 알아볼게요. 우리 몸의 다른 근육들처럼 눈 주변의 근육들도 꾸준히 움직여주면 유연해지고 피로도 덜해져요. 간단한 눈 운동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눈 깜빡이기 운동은 이렇게 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천천히 뜨기를 10번 반복해보세요. 눈물이 고여 눈 표면을 촉촉하게 해주고 눈의 피로를 풀어줄 거예요. 눈동자 돌리기는 이렇게 합니다. 정면을 보고 눈동자를 위아래,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고 그 다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도 천천히 돌려보세요. 각 방향으로 5번씩 반복해서 눈 주변 근육을 골고루 움직여주는 거죠. 원근 조절 운동도 있어요. 검지 손가락을 눈 앞 30cm 정도 거리에 두고 집중해서 봤다가 그 다음 멀리 있는 사물 5 내지 6m 이상을 번갈아 가며 응시해보세요. 10번 정도 반복하면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온열 찜질도 있어요. 따뜻한 수건이나 온열 안대를 눈 위에 대고 5분 내지 10분 정도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눈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로가 풀리면서 눈이 뻑뻑한 안구건조증 완화에도 효과적이에요. 이런 눈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우리 눈에 특별한 휴식을 선물해주세요. 하루 5분 투자로도 눈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로 눈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인 흡연과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담배와 술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해롭지만 특히 미세혈관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눈에는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어요. 담배 한 모금 한 모금마다 수천 가지의 해로운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이 물질들은 눈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망막과 시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답니다. 흡연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황반변성, 백내장, 시신경 손상 같은 주요 눈 질환의 위험을 훨씬 더 높여요. 특히 황반변성은 흡연으로 발병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금연은 눈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선택이랍니다. 아무리 다른 좋은 습관을 들여도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가족과 내 눈을 위해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기억해주세요.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눈의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고 눈이 뻑뻑해지는 안구 건조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눈에 필요한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시신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물론 적당한 음주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일부 있지만 이건 개인차가 크고 자칫 과음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가끔 한 잔인데 괜찮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가능한 한 술 마시는 양을 줄이거나 아예 끊는 것이 눈 건강에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랍니다. 건강한 눈을 위해서는 술자리에서 한 잔 정도는 아쉽지만 참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쨍한 햇볕의 자외선은 피부에만 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도 아주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백내장, 황반변성, 광각막염 같은 다양한 눈 질환의 위험을 높인답니다. 따라서 선글라스 착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밖에 나갈 때는 꼭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자외선을 막아주세요. 흐린 날이나 겨울철에도 자외선은 존재하니까 사계절 내내 착용하는 게 좋아요.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UVA와 UVB를 99% 이상 차단하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자외선은 눈의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 중 하나이니
선글라스를 쓰는 것은 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랍니다. 책 넓은 모자 활용도 좋은 방법이에요. 선글라스와 함께 책 넓은 모자를 쓰면 자외선 차단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답니다. 겨울철에는 자외선에 더 주의하세요. 스키장처럼 하얀 눈이 많이 쌓인 곳에서는 햇빛이 반사돼서 자외선이 훨씬 강해요. 이때 설맹이라는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6번째로 만성 질환 관리도 중요합니다. 눈 건강에 숨겨진 연결고리거든요. 나는 눈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안과만 가면 되지. 다른 병이 눈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의 건강은 눈 건강과 절대로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은 눈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질환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우리 눈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당뇨병과 눈의 연관성. 당뇨병은 눈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질환 중 하나예요. 혈당이 높으면 눈 망막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돼서 피가 나거나 붓고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생길 수 있답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고요. 그러니 철저한 혈당 관리가 눈 건강을 지키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눈 합병증은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고혈압과 눈의 연관성. 혈압이 높으면 망막 혈관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서 손상을 입히고 고혈압성 망막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시력이 떨어지거나 망막에 피가 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평소에 혈압을 잘 재고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 혈압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필수적이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건강해야 눈도 건강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고지혈증과 눈의 연관성. 피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망막 혈관에 기름 덩어리 같은 게 쌓여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는 망막 혈관이 막히는 등 시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건강한 식단과 운동,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해야 해요. 갑상선 질환과 눈의 연관성.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눈이 튀어나오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눈이 뻑뻑한 안구 건조증 같은 갑상선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다른 질환들이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7번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해요. 우리 눈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주요 안과 질환들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 뭔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는 이미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시니어라면 눈에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안과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는 게 좋아요. 안과 의사 선생님은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안압 측정, 안저 검사, 체극등 현미경 검사 등 여러 검사를 통해 눈의 전반적인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병이 있다면 초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매년 건강검진을 받듯 눈 건강도 꾸준히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정기검진을 꼭 실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이 어떤 질환인지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져서 시야가 침침하고 빛번짐이 심해지는 병이에요. 초기에는 약이나 안경으로 좀 나아질 수 있지만 더 진행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녹내장은 눈 속 압력안압이 높아져서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에요.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일찍 진단받고 안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이 손상돼서 시야 중심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왜곡되는 병이에요. 심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빨리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시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이에요. 눈에 아무 증상 없는데 굳이 병원 가야 하나요? 네, 그럼요. 특히 가족 중에 눈 질환을 앓는 분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해요. 병을 일찍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훨씬 높아지고 심각한 시력 손상을 막을 수 있답니다. 마무리하며 맑고 선명한 눈, 활기찬 100세 인생을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니어 눈 건강을 지키고 100세까지 맑고 선명한 시야를 유지하기 위한 7가지 황금 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눈 건강은 단순히 보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얼마나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행복을 느끼는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 나이에 눈이 다시 좋아지겠어? 혹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바꿔? 라고 생각하며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눈은 여러분의 작은 노력에도 충분히 반응하고 더 좋아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루에 5분이라도 눈 운동을 해보거나 밖에 나갈 때 꼭 선글라스를 쓰는 습관, 눈에 좋은 음식 챙겨 먹기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쌓여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눈부시게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7가지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침침했던 시야가 한결 맑아지고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을 더욱 밝고 선명하게 바라보며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한 여정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비법 중에서 나는 이것만큼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봐야겠다 하고 마음먹으신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